지난 편에서 소액으로 거래하다가 계좌를 날린 얘기를 했잖아요. 복리구조 때문에 리스크 비율이 크면 이겨도 계좌가 줄어든다는 거. 레버리지를 무기처럼 쓰다가 도박이 된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야? 오늘은 그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MT5에서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복잡한 매매법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처음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이번에 좀 벌 것 같으면 많이 넣고 자신 없으면 조금만 넣고 기준이 그날 기분이었던 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비중을 늘리고 전날 잃으면 만회하려고 더 크게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는 지난 편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기준이 있어요. 한 번 거래해서 잃어도 되는 금액을 먼저 고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00원으로 잡았어요. 한 번 거래해서 최대 손실이 10,000원을 넘지 않게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10,000원을 잃고 10,000원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큰 돈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방향을 맞출 수 있는지, 손절을 제대로 끊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나스닥을 예로 들게요. 19,30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고 할게요. 손절은 19,280으로 잡으면 20포인트가 리스크예요. 한 포인트당 500으로 세팅을 하면 손절이 나가도 잃는 돈은 딱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를 19,500으로 잡으면 맞으면 100,000원을 버는 거래가 되는 거죠. 10,000원을 걸고 100,000원을 노리는 구조예요. 손익비로 따지면 1대 10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잡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1대 10은 하나의 예시고 핵심은 손익비가 1대 1보다만 크면 된다는 거예요. 잃을 때보다 벌 때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리스크의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아도 손익비가 1대 1.5예요. 승률이 50%만 넘어도 장기적으로 계좌가 불어나는 구조가 돼요. 반대로 손익비가 1대 1이면 승률이 50%를 넘어도 수수료랑 슬리피지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1대 1보다 크게 잡는 게 기본인 거예요. 목표가를 무조건 멀리 잡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잡으면 도달하기 전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변동폭이 맞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자리도 목표가를 잡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이길 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잃는 금액이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번 연속으로 다 틀려도 100,000원이에요.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일이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나스닥이나 골드 같은 거 거래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나스닥 한 계약의 실제 가치는 우리 돈으로 수억 원 수준이에요.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MT5에서는 이걸 통째로 살 필요가 없어요. MT5에서는 계약수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어요. 0.01 계약, 0.1 계약 이런 식으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진입 크기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큰 시장에 내가 감당 가능한 크기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스닥이나 골드 같은 변동성 큰 시장의 움직임에 올라탈 수 있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 최소 증거금이 꽤 높아요. 근데 MT5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훨씬 낮아요. 소액으로도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저는 포지션을 하루 안에 다 정리해요. 처음에 그냥 사놓고 오르길 기다리는 방식으로 했어요. 진입해놓고 며칠씩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포지션이 머릿속에 항상 살아있어요. 자다가도 핸드폰 켜서 확인하고 뉴스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다가 결국 손절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대로 익절을 너무 빨리 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하루 안에 끊으면 그날의 결과가 그날 나요.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열리든 내 포지션이 물려있는 상황이 없고요. 잠도 잘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심리가 안정이 돼야 다음 거래를 냉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MT5에서 거래하는 CFD 상품은 만기일이 없어요. 국내 선물은 만기가 되면 롤오버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비용이 생기는데 CFD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일을 청산하니까 롤오버 이슈 자체가 없고요. 나스닥은 하루 변동폭이 기본 수백 포인트예요. 이벤트가 있는 날은 더 크게 움직이고요. 이 변동성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기회인 거예요. 매일 시장이 열리고 매일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향을 맞추면 그날 바로 수익이 나고, 틀리면 10,000원으로 룰로 끊으면 돼요. 근데 이 10,000원 룰이라는 게 알면서도 안 지켜지는 순간이 와요. 저도 그랬어요. 분명히 10,000원만 잃고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손절 라인에 닿는 순간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이 2만원, 3만원으로 늘어나고 그때부터는 판단이 아니라 감정으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만회하려고 더 크게 들어가고 결국 그날 나야 할 손실을 몇 배로 내고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미리 MT5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닿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흔들릴 여지가 없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판단할 상황 자체를 없애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촬영이 있는 날은 차트를 거의 못 봐요. 처음에는 이게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종일 차트 보는 게 나는 뭐 몇 시간밖에 못 보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신이 서는 자리 한두 번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거래가 줄어드는 거예요. 뇌동매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들어가는 거래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죠. 종일 차트 앞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거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 많을수록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갈수록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늘어요. 직장을 다니든 다른 일을 하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초보 시절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거래에서 잃는 금액은 먼저 고정을 해요. 저는 10,000원으로 잡았어요. 그 기준 안에서 진입 크기를 역산하는 거예요.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부터 정하는 거죠. MT5에서는 소수점 계약으로 진입 크기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큰 시장을 소액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하루 안에 정리해요. 포지션을 들고 자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리가 훨씬 안정이 돼요. 저도 이 기준을 잡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MT5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벤트 참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